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한 여러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회사의 형제 상황이라든지 또 핵심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4분기에 있을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 요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의 가치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특히 그 FcRn 억제제라고 하는 새로운 기존의 약물 있잖아요. 네네. 바토클리맙하고 아이메로프로바트, 이 두 가지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왜 하필 지금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들 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국내 제약 사업. 아, 캐시카오. 그렇죠. 연간 한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내면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R&D 비용을 딱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든든하네요. 네. 다른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 FcRn 억제제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사실 현재 시장은 이 후자의 잠재력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긴 한데 장기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정도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 FcRn 억제제군요. 몸 안에 그 병을 일으키는 자가 항체, 그러니까 나쁜 항체를 제거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약물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사 약물이 이미 시장에서 크게 성공했다면서요? 네네. 아르제넥스의 비브가르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연 매출이 벌써 1.5조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FcRn 억제제라는 것 자체의 가능성은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와, 시장은 확실히 있네요. 그쵸.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로 이 시장을 이제 바토클리맙, 이게 1세대고요. 그리고 아이메르프로바트, 이게 2세대인데 이 두 후보 물질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토클리맙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중증 근무력증 MG라고 하죠. 이 임상 3상은 성공했는데 바로 상업화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뭐랄까, MG 시장은 이미 좀 센 경쟁자가 자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아, 먼저 들어온 약이 있군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다른 길을 좀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유망해 보이는 갑상선 암병증, TED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내겠다거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효능을 더 개선한 2세대 약물로 MG 시장을 다시 공략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레이브스병 GD 임상 이상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치료를 중단했는데도 효과가 꽤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일부 환자는 약 없이도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이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데이터가 뭘 보여주냐면 바토클리맙이 단순히 증상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병의 근본 원인에 영향을 줘서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소위 질병 조절제, 디지즈 모디파이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질병 조절제요? 네. 만약 이게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입증이 된다면 이건 FcRn 억제제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기 이벤트, 갑상선 암병증 TED 3상 결과 발표. 이게 바로 이번 분기라고요? 정말 코앞이네요. 네,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바이너리 이벤트죠. 바이너리 이벤트, 성공 아니면 실패. 딱 그겁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단기 가치가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공하면 첫 신약 허가 신청, BLA라고 하죠. 미국 FDA에 판매 허가 요청하는 거. 네네. 그거 하고 2026년에는 한 1,500억 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실패하면 이 모든 기대감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 아, 이게 신약 개발의 진짜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살 떨리네요. 자, 그럼 2세대 약물 아이메로프로바트. 이건 계열내 최고 베스트인 클래스 잠재력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네, 그건 이제 바토클리맙의 단점들을 좀 보완한 약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성,
뭐 알부민 수치 감소 같은 부작용은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아이주지 감소 효과는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우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사가 MG나 GD 포함해서 한 5개 적응증에 대해서 대규모 후기 임상을 곧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올바이오파마의 좀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임상 결과 하나에 따라서 단기 주가 전망치가 보고서마다 그렇게 크게 엇갈리는 거군요. 성공하면 뭐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오를 수 있다. 실패하면 거의 4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테드 성공은 단순히 약 하나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의 FcRn 플랫폼 기술력, 이걸 제대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실패하면 이건 1세대 약물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단기적인 실적 공백 문제, 그리고 파트너사의 향후 전략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이 성공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안정적인 국내 사업이라는 발판 위에서 FcRn 억제제라는 굉장히 유망하지만 또 리스크도 큰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인 테드 임상 결과 발표를 정말 딱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테드 결과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할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2세대 아인메로프로바트의 성공 여부,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안구 건조증 치료제 탐파너셉트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진행 상황도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이 FcRn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 이거와는 또 별개로게요. 이 회사가 가진 다른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떤 또 예상치 못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던져봅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